네, 시장에 프로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부터 프로의 시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선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은 바로 여기입니다. OLED요. 자, OLED 판 키우기 나선 대기업, 전성기 맞이한 OLED주 향후 전략은 특히 오늘 자리에서 OLED에 대한 관심, 가져가도 되는 걸까? 여기에 조금 관심이 많으실 듯한데요. 질문 먼저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정태근 팀장님, 네. OLED를 오늘 이 시간에 들고 와 주셨습니다.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보시던 분들, 보유자분들 모두요. 자, 오늘 자리에서 OLED 들고 온 포인트 먼저 설명 듣고 싶네요. 소위 말하는 또차 전지에 대한 다음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OLED다. 네, 반도체하고 OLED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좋아질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이 그렇고 삼성이 그렇고 선단 공정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계획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어떤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OLED를 할 때 이제 스마트 기기 쪽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차량용 시장도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차전지가 또 갔잖아요. 결국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차량용 OLED 같은 경우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드림카죠, 페라리 존 엘칸 회장이 내일 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이제 OLED의 불씨를 좀 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한번 OLED주에 시선을 줘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페라리 CEO의 방문 요 관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일정이 내일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내일 이슈화가 더 된다면 OLED가 단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사실 6세대 OLED A3 라인 둘러볼 예정이라고 지금 기사상에는 전해졌거든요. 네. 삼성의 자회사가 이미 뭐 연결고리를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협업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지 내일장의 모멘텀을 그럼 지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포인트 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항상 주시장도 스포츠 경기처럼 분위기가 자지우지 하거든요. 분위기 많이 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3월 달 같은 경우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선박 그 초격차 투자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 한번 갔었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쉬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페라리 회장이 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과연 주목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차량용 OLED 쪽으로 시장에 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좀 분위기를 좀 개선시켜 달라는 그런 저 개인적인 소망도 좀 섞여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페라리가 이제 2025년도에 뭐 최초 전기차 출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향적으로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잘 아시겠지만 뭐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가격 가속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롤스로이스라든지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연기관세를 고집을 부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기업들도 이 전기차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뭐 차량의 OLED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면 차량의 OLED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런 시장이 커지게 되면 또 이제 이 공급을 제대로 납품받기 위해서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방문을 한다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페라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전기차 출시가 되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인데 그때 가서는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또 아마 그런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아우디라든지 폭스바겐, BMW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페라리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의 OLED 같은 경우에도 현재 BMW 같은 뭐 고급 브랜드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페라리 쪽도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전기 엔진이라든지 뭐 인버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작업으로 여전히 자체적으로 뭐 제작, 조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계속 끌어나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까지 바라보자라는 포인트를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관련된 일정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전장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OLED의 수요처가 많아진다는 점은 물론 플러스 요소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성훈 이사님께 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OLED 시장 이야기하면서 전기차와 연결고리를 한다면 디스플레이 OLED 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언젠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달리면서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항상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은 분들도 그러겠지만 성장한데 아직까지 성장성이 이만큼이나 남았대. 그 다음 디테일은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조금 어떤 부분의 성장성이 가장 괄목할 만한 이야기인지 좀 정리 먼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 차량을 이용을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단은 앞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확장을 하면은 좀 조그만 게 하나 더 들어가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율주행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되는 단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차량용의 디스플레이는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직 기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꽤 많이라고 하면 우선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상용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전장용 OLED 시장 규모는 커지죠. 그런데 이 커지는 단계가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가속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간 것처럼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점입니다. 그때 전장용 OLED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 부분은 접어두고 우선 디스플레이 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소형단 발주의 확대입니다. 중소형단 발주의 확대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기타 폰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XR 기기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그 패드 같은 경우를 OLED 단으로 교체를 해서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매출이 커질 수 있겠죠. 즉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로 전장용 OLED 같은 경우는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가속화되는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시기를 놓고 보자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중소형단의 발주들, 새로운 제품, 그다음에 현재 제품 라인업에서 OLED의 강화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OLED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숫자, 실적, 성과가 아니라 기대감의 영역에서 아직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기대감의 영역은 전장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그 앞단에서 우리가 고객사에서 발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OLED 소재라든지 장비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비춰보는 거죠. 현재 실적 수준 같은 경우가 기저라는 거죠. 뒤에 이제 투자의 단행, 그다음에 제품들의 발주 이게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기저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먼저 반등이 나올 거고 여기에 맞춰서 주가에 맞춰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를 확인하고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락보다는 상승에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사님께 요거를 더 연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연속해서 저희 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적 당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저희가 어떻게 일단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OLED 쪽,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하향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된 상황이고 당연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실적을 확인하고는 주가가 빠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적에 대해서 실적의 추정치가 좀 애매하거나 좀 높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만큼 주가가 떠 있으면 주가는 빠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OLED 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란 말이죠. 주가는 빠져 있고 실적에 대한 예상치는 빠질 만큼까지 수정이 돼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실적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는 그러한 점들을 선 반영한다라는 네. 포인트까지 저희가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과 요 이야기 해볼게요. 사실 TV에 대해서는 뭐 성과도 지금 뉴스가 나오곤 있지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 연속성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건 애플인가요? 사실 애플을 바라봐야 네. 된다면 조금 신제품 너무 먼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이벤트를 가장 주목하시는 걸까요, 팀장님?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한번 드리면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전교 1등이 어떤 참고서를 본다더라, 무슨 교과서를 본다더라.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1등이 뭘 한지, 뭐 어떤 교재를 보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하죠. 그죠? 네.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를 예를 들었는데 결국 시장의 관심도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전교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애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애플이 뭘 한다더라, 애플이 뭘 할까 여기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애플에서 어떤 걸 한다더라, 어떤 걸 만든다더라, 요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참고서는 뭐 삼성 걸 쓸 건지 LG 걸 쓸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소위 말하는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뭘 한다더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빠른 시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XR 헤드셋 이제 어쨌든 올 연말이 아니면은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연초에 나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팀쿡과 디자인팀의 트러블 때문에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작년에 나왔던 기사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어떤 언론 매체를 참고해 보게 된다면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애플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 디자인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시가 좀 디자인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런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LCD가 아닌 또 OLED를 채택을 할 것이다. 그럼 채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떤 교과서를 보고 어떤 또 이제 보조 교재를 볼 것인가 이게 관심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OLED가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이런 표현을 써둘지 모르겠지만은 관심을 가지면 어떤 핑계라든지 매력 같은 것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OLED 쪽에 좀 발생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OLED 안에서 우리가 볼 종목이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뭐 삼성 향, LG 향 이런 게 있었잖아요. OLED 이쪽에서도 장비를 본다 그러면은 애플 향이 따로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공동 분모가 조금 더 뚜렷한 소재주를 봐야 되는 건지 좀 아이디어를 좁혀주세요. 탑픽 안에서 뭘 보시나요? 지금은 뭐 장비 쪽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애플을 바라보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싸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볼 것인가, 뭐 LG 디스플레이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야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탑픽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페라리 존 엘칸 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하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 여러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적인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타이밍을 봤을 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그 투자 발표를 하게 되면서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기업들이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신도견이라든지 힘스라든지 IC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격적으로 접근을 만한다고 판단이 되는 게 지금 오늘 들어간 뭘 들어갈래 하다 보면은 AP 시스템 요거밖에 이제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원자층 증착 장비, 그러니까 ALD 장비, 요건 잠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ALD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고 요거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레더스 이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증착 봉지 공정 장비를 또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AP 시스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21선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지지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N자형 반등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한 25,000원 정도?
한 20% 정도 목표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는 쪽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노려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주시면서 저희 LP 시스템 오늘 관심주로 이 아대에서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두 번째는 키워드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감사대 환호한 반도체주, 반도체의 봄은 이제부터 시작일까? 분위기가 정말 금요일부터 달라진 거는 같은데,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질문 먼저 드릴게요. 반도체 대장주가 강하긴 합니다. 와 하면서 보는데 조금 올랐을 때 더 많이 바라게 되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도 될지 지금 포인트 어디에 놓고 계실까요? 우선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입니다. 감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론적인 감산이 시작된 게 작년 말이죠. 처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 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감산,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감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을 땐 주가는 빠졌었어요. 그때는 업황 같은 경우가 우리 예상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전자 같은 경우가 감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주가는 그때 반등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지금 감산은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인 감산은 12월에 시작됐고 그 재고 바닥이 통상적으로 한 6개월 뒤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6월에서 8월 정도. 그런데 삼성전자의 감산의 퍼센트의 컨센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 주기가 2개월 정도 당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월에서 6월이거든요. 지금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부터는 반도체주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매도를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재고 바닥 시점 이후에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반등을 하고 수요의 회복 기점부터는 그 속도 같은 경우가 더 가팔라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밀렸을 때 매도가 아니라 추가 매수, 그다음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려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2차 전지 주가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감산이란 코멘트가 나오면서 바닥이라고 예상했던 그 시점이 조금은 앞당겨졌다라고 보시는 건지, 시장에서는 뭐 1분기, 2분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업황 회복은 하반기라는 말씀을 힌트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 근거와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그걸 반영할지도 함께 궁금한데요. 2분기 실적까지는 당연히 부진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가 그만큼 낮아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단 예상치가 낮아진 실적을 반영한 주가 수준에서 이제 실수요 회복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수요 회복은. 당연히 고객사 부분, 기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많이 매도보다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재고의 바닥 시점에서 주가는 언제나 바닥이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가 조정치 매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이밍 같은 경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반도체주 빠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복원 시에 반등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부진했던 업황 안에서 이 부진한 부분의 개선의 데이터를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먼저 정상화된 업황의 주가를 나타내기 마련이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이사님 수급 논리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업황 이런 거 다 우리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수급의 논리로만도 단기간에 조금 더 위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앞에 7자, 8자 이런 이야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7자까지만 보죠. 7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수급 논리로만도 기대할 만할까요? 우선 지수 환산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2600대 중반 정도가 돼야 돼요. 전자에 7만 이 부분을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시장을 긍정으로 연다면 그 정도도 가능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미리 7만 원, 8만 원 간다, 그렇게 예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주가는 형성됐고, 그러면 위로 이제 열고 보는 겁니다. 밑으로 하락을 하면 받아 들어가는 거죠. 10만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잘 되면.
7만 여기에서 끝, 뭐 8만 끝 그렇게 선을 그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그 회복 속도보다는 이제는 방향성인 거죠. 방향성을 위로 이제 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속도의 가속화는 뭐냐면 수요로 보여주면 됩니다. 네. 지수 연동 종목이기도 하니까 까다롭긴 하네요. 수요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업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단단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좀 단서가 많이 붙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태근 팀장님과 갔다 오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토톱의 흐름을 보면은 안정적인데 소부장을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금요일 장에 동반해서 움직였다가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감산 키워드가 소부장 쪽엔 호재가 아닌가? 시장 흐름이 대형주로 바뀌어버린 걸까?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소부장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 감산이란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이 자리요. 지금은 뭐 살짝 조정이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간 것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N자형으로 이렇게 파도 타듯이 계속 우상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상승폭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긴가민가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3월 중순부터 보게 되면은 그 K칩스포 통과라든지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부활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SFA 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로라든지 네페사크라든지 이런 소부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작다 보니까 안 죽였던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10월 달부터 계속 상승해 왔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자면은 어쨌든 장비주는 3월 중순부터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대형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뭐 장비주 계속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스템 반도체가 됐던 그리고 메모리가 반도체였던 저는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고 이 설비 가동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산에 대해서 그렇게 화날 필요가 물론 감산이란 소식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식을 좀 비유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팔리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메뉴에서 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재고 적체 이슈 같은 경우는 DDR4라는 겁니다. DDR5가 아니고요. 만약에 DDR5에 대해서 감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안 팔리는 메뉴인 DDR4에 대해서 감산을 결정한 부분들이고 DDR5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하이닉스의 제75기 전기주총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거기도 재고 적체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DDR5의 공장 가동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이닉스한지 삼성전자 포함한 IT에 대한 업황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장에서 한 종목이 눈에 띄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질문을 드릴게요. 마침 팀장님께서 OLED 쪽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이 종목은 사실은 뭐 OLED 반도체 장비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공동 분모를 갖고 있는 쪽이라서 어떻습니까? 이 종목을 중심으로 본다면 시장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주를 바라보는 좀 강한 쪽의 시선을 읽을 수 있을 듯한데요. 분석 좀 짧게만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올레도스 쪽이 아니라 8.6세대 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중요한 건 이게 그 ALD라는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 OLED 패널 수명을 증가시키고요. 반도체 수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 쪽을 많이 뺏겼었는데 그 시장을 뚫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OLED 쪽도 마찬가지로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기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비를 납품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앞으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시작에서도 관심권에 놔야 될 종목들이 좀 명확한 것 같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이 반도체 시선 가져오신 이성훈 이사님께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쪽으로 방향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부터 궁금해요. 대장주를 봐야 되는지 소부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뭘 봐야 되는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면 지수도 봐야 되고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업황, 수요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딱 꼽아주시죠. 대장주 아니면 소부장 그 안에서 탑픽은요? 우선은 소부장보다는 대형 IT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맞다. 그게 왜냐하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빠졌기에 키를 맞춰서 대형주보다는 반등은 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포트를 놓고 강하게 살 수 있냐 없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장비주 소재 이쪽은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뭐 10% 20%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주가의 변동성은.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대형 땅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견조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변동성이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좀 강하게 찍어 살 수 있단 말이죠. 뭐 포트 한 70% 이상 또 담고 뭐 한 10% 정도 타겟으로 간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익 기여가 높단 말이죠.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되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일단은 소부장보다는 대형 아이템입니다. 네. 그리고 탑픽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요거는 포인트와 함께 어디까지 목표로 보시는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감산에 공식하는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사업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전부 다죠. 반도체 사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는 거고 기존의 과거에 업황이 좋지 않다가 감산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 상승률이 미니멈 10%는 나왔습니다. 미니멈 10%. 현 주가 수준에서 1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10%에서 30% 정도였어요. 감산만으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매수가는 우선 9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는 우선 10만 원입니다. 이게 1차적인가요? 좀 짧아서 네, 여쭤봐요. 가볍게 가능합니다. 가볍게 가능하고 업황 회복을 보여주면 여기에서 이제 뭐 13만 원, 15만 원 이 구간도 가능한 시각을 이제는 열어둡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제가 7만 9천 원을 제시를 상당히 했습니다. 여유 있게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8만 원 초반, 8만 원 중반까지도 계속 이제는 담아갈 시기라는 점을 가장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표가는 네. 그리고 1차적으로 단기로 갈 수 있는 그 선을 주셨다라고 네.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게요. 두 번째 시선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꾸려봤고요. SK 하이닉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의 시선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브로 정태근 팀장,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진행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